자, 63번 문제인데요. 학업 중단 등 취약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성장으로 돕을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지금 예문 5개 드롭인 센터부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각각의 예문들에 대한 각각의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어떠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기능은 무엇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소관 부서는 어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는데요. 드롭인 센터는 이건 가출 청소년하고 관련된 겁니다. 가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 개입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롭인 센터 같은 경우가 즉각적인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즉각적인 위기 개입 서비스, 특히 이제 보호 서비스 아니면 위기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공동생활 가정은 바로 주거 여건과 같은 생활시설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의 형태로서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데 9인 이하의 어떤 형태로 가정과 같은 어떤 형태, 생활 가정과 같은 형태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어떤 보호 서비스를 주는 것이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부방 형태가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제도적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형태인데요. 뭐 전국에 한 6천여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이제 사교육에서 좀 제외됐던 말 그대로 취약 청소년이죠. 취약 청소년들에게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뭐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형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드림 해밀입니다. 이 두드림 해밀이 바로 학업 중단을 했던 대상들을 청소년들이 학업을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자립을 하는 준비하는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어떤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두드림 해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림 해밀은 이름을 좀 그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안학교의 어떤 형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 진입 촉진 프로그램, 말 그대로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6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드림 해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요거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학교 내에서 어떤 각각의 이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담당 교사를 또 채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방과 후 건강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최근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여론적인 어떤 그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더 확충되고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어떤 형태입니다. 이걸 교육부가 주관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63번 학업 중단 취약 청소년에게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어떠한 성장을 돕는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돕는 핵심 목표를 삼는 사업은 두드림과 해밀 사업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드림과 해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복지 실천 방법입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실천 방법은 여기 여러 가지 예문이 5가지 정도 나는데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한 어떤 실천 방법, 접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량 강화라고 하죠. 역량 강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강화하는 어떤 형태의 실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그 개인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에게 스스로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 실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예문까지 보겠습니다. 자원, 지식, 기술 등의 획득을 통해서 개인의 목표 달성과 삶의 질 극대화를 꾀한다. 자, 이것이 바로 5번의 인파워먼트 접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 강화, 뭐 다른 말로는 또 권한 부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이렇게도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파워먼트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가족 치료 접근은요.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가족 단위로 접근하는 형태가 가족 치료 접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가족,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봤을 때는 부모하고 함께 상담하는 어떤 치료 접근 방식, 그것을 가족 치료 접근. 그러니까 관점이 포커스가 가족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접근 방식이 가족 치료 접근 방식이고요. 생태학적 접근은 말 그대로 환경과 인간과 환경을 상호작용하는 인간과 환경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인간을 둘러싸여 있는 환경까지 보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생태학적 접근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기 개입 접근 방식은요. 이거는 단기 목표, 단기 개입입니다. 단기 목표 개입. 말 그대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형태의 접근 방식을 위기 개입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지 행동은요. 말 그대로 인지가 행동을 좌우한다라고 보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이 인지 활동,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접근하면서 그 새로운 행동들을 좋은 긍정적인 행동들을 유발하려고 하는 어떤 접근 방식을 인지행동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인파워먼트는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로 여러분들이 잘 성명하시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인데요. 가정보호와 시설보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60번 문제에서 풀었죠. 가정보호와 시설보호.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복지법 방향은 이건가요? 요렇게인가요? 바로 요 형태가 지금 현재 청소년 복지정책에 지향할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 형태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을 제가 2가지 얘기했죠. 탈시설화 이론, 정상화 이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우선 입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입양. 네, 입양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타났다. 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중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죠.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법이지만 이 입양에 관한 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아닙니다. 입양을 관련한 법은 입양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